지금 IT 분야의 거대 공룡으로 불립니다. 뭐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NHN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를 김해에 유치하고 투자 협약을 일자리 창출 효과도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스마트화로 도시가 전환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침없는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오직 경남도민을 위해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는 열혈 기자들의 100% 리얼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뉴스에서 다 하지 못했던 숨은 뒷이야기들까지 낱낱이 속 시원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자, 기자회견장으로 모인 분들 소개해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죠? 네, 얼마 전 기사에서 사람이 행복한 느낌을 가장 많을 때가 언제인지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보통 생각을 했을 때 예쁜 가방을 사고 또 뭐 남자 같은 경우는 예쁜 차를 사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그때 내 뇌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실험을 했더니 내가 봉사를 할 때 이 뇌에서 반응하는 어떤 행복감의 수치가 가장 컸다는 어떤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아무튼 뭐 실제로 봉사를 할 때 행복 호르몬이라고 가장 많이 알려져 있죠. 세로토닌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세 분은 어떠신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도저히 안 되니까 좀 이렇게 잡다한 봉사라고 하긴 좀 부끄러운 그런 걸 많이 하는데 뭐 대안학교에 뭐 아까 운영위원장 한다든지 시민단체 소액 기부 뭐 이런 거 하고 조금 이제 주목할 만한 게 이제 제가 해양구조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때도 저기 진해 소쿠리 섬에서 해수욕장 인명구조 봉사활동을 했고 그 해수욕장이 개장이 안 하던 시기에는 수중 정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사고가 나면 해양경찰하고 같이 뭐 도와서 일 처리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헌혈하는 거 꾸준히 이런 정도로 소소하게. 근데 이게 소소하다고 생각하기에는 항상 교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건 좀 스케일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해양경찰이랑 같이 해서 내가 봉사를 했다 하시는 거 보니까. 시간인 것 같아요, 결국. 맞아요, 맞아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뭐. 저는 사실 이런 얘기하기지만 하기 좀 부끄럽지만 봉사를 거의 못 하고 있어가지고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나가는 봉사 뭐 이런 것들 정도 그것도 사실은 좀 봉사라고 이름을 붙이기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조금 부족한 것 같고 해서 앞으로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집에서는 뭐 좀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 생존을 위한 그 몸부림이야로 할지 봉사라고 해야 될지. 아니 근데 사실 이 얘기하면 이제 집에 되게 싫어하거든요. 맞습니다. 가족은 건들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냐고. 자, 가족을 한번 건드려 봅시다, 우리. 표 기자님, 어떠세요? 봉사할 시간이 있어요, 요즘?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많이 좀 못하고 있긴 한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좀 가족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지금 집사람이랑 이제 기념일마다 뭐 100일, 100일, 1년 이런 때 그냥 자그마하게 쌀이나 뭐 라면 같은 걸 좀 사서 그냥 익명으로 그냥 동사무소에 좀 보내는 걸 하고 있긴 한데 확실히 그런 걸 할 때 보람은 좀 느끼더라고요. 와, 멋있다. 요즘엔 많이 안 하셨죠? 요즘에 좀 많이 못해서. 아무튼 제가 얼마 전에 합천에 취재를 갔다가 그 32년째 돼지저금통을 이제 모아가지고 기부하시는 분을 만나고 왔는데 근데 그분들이 이제 커피숍을 운영하시는데 들어가기 집에 가기 전에 커피 한 잔값만 딱 넣고 가신대요. 그 돼지 저금통에. 그거를 그냥 한 1년 정도 모으셔가지고 뭐 한 8, 90만 원 정도 이렇게 가득 채워서 보낸다고 하시는데 큰 데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거기에서 조금 더 한 번 더 많이 느끼고 온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저도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네, 좀 부끄럽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뭐 이런 통계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결국 남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극명하게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서로가 너무 다 힘들 텐데 작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는 여유를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남의 다양한 이슈들과 숨은 뒷이야기들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100%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슈 썰앤썰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경남도가 김해시에 NHN의 데이터 센터를 유치했습니다. 경남도와 김해시, NHN, HDC 현대산업개발은 4일 경남도청에서 NHN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NHN과 HDC 현대산업개발은 김해시 부원동 일원에 2022년을 완공 목표로 클라우드를 기반한 도시명 연구센터와 연구개발 R&D 센터를 건립합니다. 네, 지난 6월 4일이었죠. 이 경남도가 NHN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를 김해에 유치하고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NHN은 이제 그 HDC 현대산업개발하고 같이 약 5천억 원을 투입해서 김해시청 맞은편 이제 부원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조금 애매한 땅이 주거지로 보기도 힘들고 뭐 그런 곳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약 2만 평 부지의 데이터 센터 기반 스마트 시티 플랫폼 센터를 이제 구축을 하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네. 그래서 뭐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뉴딜 새로운 뉴딜 할 때 스마트 뉴딜, 그린 뉴딜을 표방을 했잖아요. 여기에 좀 발빠르게 맞춘 것 같아요. 일단 NHN이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 지금 IT 분야의 거대 공룡으로 불립니다. 그 녹색창 기업에 조금 게임 분야 회사로 맞아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뭐 그래서 그런지 게임 결제나 뭐 엔터테인먼트 분야 서비스를 조금 제가 게임을 좀 이제 좋아해서 그냥 그런 결제할 때 희열이 아까 잠시 봉사 이야기도 했지만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 해서 이제 NHN의 제2 데이터 센터와 이제 부속 시설들이 내년 상반기에 일단 착공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2022년 2년 뒤 하반기에 운영될 계획인데 뭐 김해 같은 경우에는 김해 R&D 센터에 필요한 연구 인력을 이제 연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에 따라서 고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해가 사실은 제조업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되게 작은 제조업들이 많은데 이런 데이터 센터의 유치를 통해서 김해시의 도시 경영 자체를 어떤 제조업보다는 IT 중심으로 어떻게 이제 경쟁력을 좀 높여가겠다 이런 게 김해시의 좀 생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실은 이런 IT 쪽 산업이 대부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4차 산업 중심으로 도시의 어떤 산업 구조를 좀 바꿔나가겠다 이런 것들을 좀 목표로 염두에 두고 이 NHN 데이터 센터를 좀 유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스마트 도시화의 어떤 그런 전환 이런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 것 같고 지금 김해시의 스마트 공장이 한 300여 개 돼 있는데 향후에는 한 600여 개까지도 늘리겠다 이런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시가 NHN의 데이터 센터를 유치한 것 자체가 그런 스마트화로 도시가 전환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NHN 데이터 센터를 두고 또 논란도 없을 수가 없습니다. 김해양산 환경운동연합이 내놓은 의견서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10만 대의 서버가 돌아가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의 건립을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아파트와 상가 등 주거 밀집 지역에 데이터 센터가 생기면 시민들이 전자파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데다 도심지 온도가 높아지는 열섬 현상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대만큼이나 우려의 목소리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해 양산 환경연합이 뭐 이제 전자파 방출과 열섬 형상 등을 좀 우려를 했는데 뭐 그 이유를 들으면 뭐 10만 대의 서버를 운영하면 사용하는 이제 전력의 양이 지금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100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기량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뭐 그런 전기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따른 전자파가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또 얘기가 되는 게 이게 서버라는 게 어쨌든 데이터 이제 뭔가 좀 어떻게 말씀드릴지 데이터를 저장한 하드디스크 그다음에 그걸 처리 뭐 이런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처리를 한다고 하면 이 열이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열이 나면 이제 그거 식히기 위해서 냉각수가 또 사용되고 그다음에 냉각수의 약간 냉각 기능을 좀 높이기 위해서 화학물질 같은 게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혹시 수증기 형태로
바뀌어가지고 배출이 되면 시민 건강에 조금 이제 위협될 수 있다라는 주장도 좀 나오고 있고, 좀 방금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서버가 운영될 때 나오는 열 같은 것들로 인해서 열섬 효과 같은 것들도 조금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한여름 한창 더울 때 보면 열섬 효과라는 게 에어컨 이제 열 방출하는 그 실외기, 네, 이런 게 또 좌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몇 배나 되는 큰 게 들어오니까 그런 이제 열을 더 많이 배출하면 열섬 효과가 더 커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녹지화를 통해서 폭염 대책을 세울 것을 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점을 고려를 해서 산업단지나 그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좀 떨어진, 주거지역으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NHN 측은 해명에 나섰습니다. 두꺼운 단열재와 콘크리트 시공으로 외부 공기를 차단하기 때문에 바깥에 닿는 전자파는 일반 가정집보다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열섬 현상의 경우 냉각탑에서 외부로 발생하는 열 자체가 한여름 온도보다 낮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형 마트들도 7,000kW 정도를 사용하고, 저희가 그 두 건물에서 다 사용할 전기가 2만 kW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저희가 건축을 다 하고 나서 실측한 자료를 드릴 수도 있다. NHN 그 전자파가 이제 그 NHN 쪽 주장입니다. 그 일반 가정집 평균 수치가 0.66mm 가우스인데 네. 그것보다 낮은 0.16mm 가우스 수준이므로 전자파 영향은 극히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섬 현상 이야기를 조금 하다 보면 일단 그 NHN 측도 열섬 현상이 발생하면 데이터 센터 자체 운영이 어렵다고 하면 뭐 주변 열이 오르면 아무래도 건물 자체 열이 오르다 보니까 운영이 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일단은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고, 또 여름철 외부 기온에 비해서 이제 냉각 타워를 통해서 배출되는 공기 온도는 한 34도 정도고, 우리 보통 여름철 평균 기온을 봤을 때 35도 정도로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화학약품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순수한 수돗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부로 정화 작업을 펼치고 외부로 방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뭐 이제 하천 같은 것에서도 수질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유치 기대 효과로 일자리 창출을 할 것이다라는 되게 큰 기대를 내뿜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조금 아닐 수 있다라는 어떤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NHN이라는 큰 기업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 그러면 당연히 뭐 거기에 따른 사람들이 많이 이제 고용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서도 그 부분을 지금 한 500명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밝혔는데, 네. 지금 이제 환경단체 쪽에서 반대하는, 거기에 의문을 품고 있는 분들은 얘기하는 거는 NHN의 IT 기업이 하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모든 기기가 IT 장비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필요 없는데 무슨 500명이냐. 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도 보면 이런 IT 기반 사업들은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문 인력만 몇 명만 있으면 이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오는 인력은 조금 작을 거라고 보는 게, 저는 뭐 그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이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R&D 센터도 같이 들어오거든요. R&D 센터가 들어온다는 거는 그 연구원들은 말 그대로 뭐 기계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연구원들이나 이런 인력들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고용 창출은 분명히 이제 지자체에서 얘기하는 만큼 일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환경단체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이거는 얘기이긴 한데, 그 외에 이제 또 자회사들이 또 있대요. 이제 협력회사. 아,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뭐 단체로 우르르 들어오는 건 아닌데, 그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거기에는 이 500명이라고 발표한 데는 포함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충분히 우리가 기대하는 고용 창출은 좀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김해 씨는 업무 협약을 통해서 지역 대학의 인재들을 육성을 해서 NHN 그쪽에 이제 그쪽에 취업을 시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학과 상생 협력하여 IT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연차적으로 최소 500명 정도 고용으로 고급 인력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되어집니다. 이 NHN 데이터 센터가 처음에 김해로 바로 이렇게 선정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맞아요. 일대에 이제 조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 13만여 제곱미터
건설을 좀 추진하려고 했는데 주민 반대로 무산이 돼서 이번에 김해로 다시 넘어온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제 아까 이제 환경단체가 주장했던 내용을 그대로 그 당시에 용인해서 또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런 의견이 반영돼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건립 반대 이유가 유사한 주장이 계속 나오자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가 무산이 되고 뭐 입지를 좀 옮기게 된 이유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명확한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조금 큰 반발에 부딪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했는데 그 영인에 있던 데이터 센터는 네이버 데이터 센터고 우리 김해에서 유치했던 건 NHN 데이터 센터라서 그 이제 둘이 성격은 비슷하지만 주체는 이제 다르다고 아마 해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좀 사실 의문이 많이 드는 게 당연하다 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됐으면 어찌됐든 간에 해명을 하고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이제 들여다봤더니 이제 데이터 센터는 그 5G 통신 이용한다고 그러는데 5G 통신을 별도로 구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봇대에 있는 그 전선 있죠. 네. 케이블선이나 전선 수준의 전력선과 동일한 전압을 사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중화됐을 경우에 이제 제가 이제 건축적 기본 상식으로 놓고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전력선 이제 지중 매립을 하면 그러면 전자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NHN에서 자기들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거 조금 두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환경연합에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느냐, 판교 데이터 센터를 방문해서 열섬하고 전자파를 그쪽에서 얼마나 나오는지 실측하자고 지금 제안을 한 상태고 NHN은 뭐 수용하겠다고 말을 밝힌 상태니까 조금 두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리고 NHN 관계자도 그렇고 이제 김해 씨도 그렇고 이 여러 가지 논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건축 건립하고 나서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실제로 외부 기관이 맡겨가지고 실측 수치나 이런 거 다 공개하겠다고 하니까 그만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인 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아무튼 김해 NHN 데이터 센터 건립에 대해서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뭐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모든 정보들을 좀 투명하게 지자체도 공개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추후에 자리를 꼭 마련해서 뭐 시민 설명회나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또 같이 함께 이해해가면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자리도 마련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이슈 썰앤썰에서는요, 김해 NHN 데이터 센터 건립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한 줄 평 듣고 빠르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부터.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라도 좋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제 철저하게 한다고 해도 문제 제기가 된 이상 철저하게 검증하고 속 시원하게 이제 풀어주고 의문을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 광고 문구인데 깨끗하고 뭐 맑고 자신 있게라는 이야기가 광고 문구에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 컨셉으로 해주셨는데요. 예. 네. 하여튼 그만큼 깨끗하고 투명하고 자신 있게 하면 이번 데이터 센터가 김해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곳으로 또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교수님하고 약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기업 유치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특히나 지금 힘들 때 이 정도 큰 대기업이 들어온다는 거는 굉장히 지역에는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서로 공감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래도 사는 분이 주변에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그 좋은 점만 취하고 그런 걱정되는 부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환경단체에서 걱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 유치는 해야 되니까 유치는 하는데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다시 확인해서 또 유치해서 좋은 어떤 효과만 좀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또 막상 들어섰는데 막 또 안 좋은 얘기만 나오면 또 지역 이미지도 그렇고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좀 잘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자회견 방송은요, 동영상 채널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시선으로 도민 여러분을 위해서 눈치 보지 않고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겠습니다.
열혈 기자들이 전해드린 100% 리얼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이번 시간 저희들의 뒷담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한번 크게 외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침없는 기자들의 리얼 취재 뒷담화 쇼!